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관련된 뉴스 짧게 짚어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 JTBC 보도 내용입니다. 김진우 씨, 김건희 씨 오빠죠. PPT를 만든 게 그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양평 고속도로가 기존에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2016년에 이 PPT라는 걸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원주택 개발 관련된 PPT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2020년에 수정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휘어서 그냥 그 동네 땅값 오르는 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비즈니스를 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계획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먼저고 고속도로 종점 꺾은 게 그 이후라면 자기 사업 잘 되려고 꺾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 강상면 근처에 김건희 씨 일가에 땅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휘어지게 했지 않았을까 해서 멈춰 있었다면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 했다는 PPT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강상면으로 휘어지기 전부터 본인들이 거기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전원주택을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 PPT는 대출 당기려고 한 거다. 예. 이제 금융권에 가져가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려고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허황되고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대출이 일어납니까?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본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건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거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보도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그러니까 보도여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건희의 일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자기네들이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예전에 그 양평에서 누구야 김성교 네. 그 군수 시절부터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은 몇백억의 차익은 당연히 무조건 일으키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뭐 대통령까지 나중에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주가 조작 아파트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제 개발이익 얻는다든가 이런 걸 잘하는 거잖아요. 이 식구들이 그런 걸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김건희 오빠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 더 해보자. 시행할 거 내 지난번에 더 많이 벌었잖니? 게다가 그 어렵다는 조건들을 우리가 다 해결했잖니? 앞으로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난 당연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휘어지게 만들고 뭐 종점 바꾸고 당연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앞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대출 땡기려고 이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증거들이 이제 저는 종합 특검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이제 정말 돈에 쌓여 가지고 아마 그냥 파묻어 죽을 정도로 아마 뭔가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 예전에는 이제 경기도 양평 그러면 저는 뭐 두물머리 떠오르고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 가고 경치 좋고 뭐 이런 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양평 그러면 김건희 일가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입지가 엄청 좋아요. 고속도로 노선 쪽으로 변해서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제 살짝 언덕이거든요. 이른바 힐입니다. 힐. 예, 노팅힐, 비버리 힐 이런 아주. 지금 여기는 건희 힐입니까? 건희 힐.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원주택단지로도 손색이 없고요. 뭐 아울렛, 뭐 쇼핑몰 이런 거 지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입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양평 공릉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해봤잖아요. 공릉지구. 예. 그러니까 뭐 그 땅 보고 입지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최은순 씨가 이제 뭐 국도변 휴게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돈 벌었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도로가에 뭘 하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라서 글쎄요. 이제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 생기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의혹들과 이제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송하던 타이밍에서도 순방 기자단하고 오찬 간담회 했던 내용들 이게 또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짚었었는데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방중 성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국내 현안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그렇더라고요. 생중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했던 기자들의 그 질문의 취지랄까요?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많은 시청자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뭐 질타를 하기도 하고요. 댓글창 보면 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한중 간의 혐오 문제를 양국 모두가 이거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봤다. 이건 실제 수지로 나오죠. 무역 수지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계속 흑자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적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전 인상적이었던 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정신 나간 소리다. 뭐 이런 얘기 몇 가지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JYP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 혐중이라는 것이 정치적 뭐라고 합니까? 음모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정치적 음모. 그렇게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부정선거를 중국인들이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직 총리이고 대통령까지 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세력의 넌센스다. 이 제대로 보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고요. 예. 이번 기회에 중국과 저는 좀 뭐라면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가지고 국가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가는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음모론들을 아예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혐오에 기대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 혐오를 만드는 그 기반이 사실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가짜뉴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선비즈 기자였죠. 서해 구조물 그리고 미세먼지 쿠팡 정보 유출 문제에 관련된 직원이 그 중국 국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불편하고 우려하는 감정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라고요? 라고 답을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쿠팡 직원이 일본 사람이었으면 일본을 싫어할 거냐, 미국 사람이었으면 미국을 싫어할 거냐, 뭐 이런 반문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동의되지 않는 질문이고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쉽게 정확하게 방어하면서 답변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질문을 저도 이제 육성으로 쭉 들었는데 아니 쿠팡 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직원 다 중국인인데 이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 사실인데 아니, 두 정상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묻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본인이 했으면 일본을 미워하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까? 진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무슨 범죄가 국내에서 벌어졌는데 미국이냐? 그럼 미국에 대해서 야 미국은 너네 나라로 가라. 뭐 우리나라랑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태도입니까? 그렇진 않다라니까. 부지불식간에 이 짧은 질문에는 좋지 않은 전제가 깔려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게 기자의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외교 관계에서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서해 구조물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친하지 않은 그 반감의 정서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묻는 그 의도와 저희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기자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뭐 순방이나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매체를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면 이 기자의 개인 질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질문을 들고 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기회를 갖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최소한 개인이 이렇게 직조한다기보다는 우리 무슨 질문을 할까라고 의논하는 게 좀 통상적이긴 하죠. 예, 우리 사회 질문 기회가 왔을 때 무슨 예. 질문을 할지. 물론 이 조선비지 기자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거는 하지만 모릅니다. 통상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기자나 언론사는 질문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이라든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공정성이라든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많이 왜곡시켰다거나 기존의 악의적인 프레임 속에서 질문을 많이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적 차원에서 저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과거의 불공정과 과거의 불평등을 저는 해소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이게 한한령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중국이 언제부터 우리 한한령 한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어떤 그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석자 얼음 한꺼번에 온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참 중국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뭐 과일이 때가 되면 익는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한한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빨리 와닿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고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한 방에 해결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중국은 인정을 안 해요. 형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 했다고 해서 아 맞아요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주석은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실제 그에 발맞춰서 어떤 후속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실질적으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와 하는 행동이나 우리하고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실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기존하고 달라졌거든요. 전 그런 걸 보게 되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네들이 교두보 삼아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조급하게 막 오늘 뭐 특별히 대답 빨리 안 해줬으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프레임 가지고 우리 괴롭히지 말고 대한민국의 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예. 실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이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를 솔직하게 하고 믿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당연히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그럼요. 우리는 또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외교라는 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순방 관련해서 평가한 거 보면 뭐 평가절하 너무 아유, 심해요. 예. 진짜 너무해. 국익 안보 자해 외교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거 같아요. 공수표 그러니까. 외교. 아니, 일단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미안합니다. 해주세요. 너무 분분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 장동혁 닮았는데?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 방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아유, 했습니다. 진짜. 예. 중국 입장을 우리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모르겠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망가졌던 타이밍을 보면 진짜 뭐 어느 누구도 이견 달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부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 내내 중국은 아예 적으로 돌렸던 취지의 외교였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을 한다. 복원의 원점을 삼는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평가절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합리적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평가들이 있더군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유지가 됐고 이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 이런 물론 그런 기회도 못 얻었겠지만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가가지고 무슨 난리를 터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말 열강 속에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우리를 다 지지하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지지율도 높아지고 대통령이 뭐그 국정 운영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게 하고 자꾸 우리나라를 끌어내려서 뭔가 자기네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삼류 저질 정치를 계속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JYP한테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뭐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 활동에 있어서의 야당, 합리적인 야당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지금 뭐 국익 안보 자해 외교 요거는 반사해서 윤석열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는 우리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로서 참 이념적으로 보자면은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보수적 관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익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통적 진보 입장하면 평화주의적 관점, 예. 우호 설린적 관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야당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챙기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제 조건 자체가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호도하고 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 패권 문제에서 한국을 대하는 방식, 일본을 대하는 방식, 동남아 국가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가 솔직히 제일 대접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구조물 문제에서 센코쿠 열다라든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일절의 양보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무시해버립니다. 예. 그러나 서해안 문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협의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뭐 줄 섰다, 뭐 굴욕이다, 자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실은 순방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한데 검찰 기소 얘기를 대통령이 꺼낸 적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하면 통상 검찰이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 민주당만 관계가 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걸 두고 이제 작심 발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던데 이게 뭐 대장동 그 네. 1심 관련해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항소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건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이른바 빠루 사건과 예. 관련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의 어떤 무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격가지로 파생된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송 원장 해서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중잣대가 있다라고 저도 너무 느껴지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 항소 본인들 잣대에 따르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검찰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건 그건 정이고,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건 그건 부정입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 국민의힘이 이번 순방 관련해서 평가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판다를 대여한다는 건 뭔가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판다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되게 서운해요. 근데 우리 광주 우치 동물원 여기에 이제 판다를 만약에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무진 협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 푸바오처럼 이 인기 있는 판다가 생겼을 때 그럼 안 갈 거예요? 안 볼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기만 해봐라 씨. 혼내줄 거야. 이마에다가 친중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게 서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